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10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너뛰었냐고요? 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어려웠나 보더라고. 몇 가지의 그 문장이나 그 파트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내용도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아주 극강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게 조금 간단한 원리 몇 가지만 좀 이해해 두시면 조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얘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회사를 한번 설립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A 회사를 만들어 볼게요. 자, A 회사를 만들 건데 이 회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조달을 해야겠어요. 자, 돈을 조달을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간 회계에 따라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내가 처음에 돈을 조달을 해야겠어. 돈을 조달을 하려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야? 일단 돈을 빌리는 거죠. 그쵸? 자, 돈을 빌려봅시다. 자,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를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부채, 여기다 대출을 2천만 원 받았으니까, 자, 여기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아, 이 회사의 현금 2천만 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쵸? 자, 이쪽에는 이제 부채와 자본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현금이나 자산을 기록하는 데거든요.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을 2천만 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주주들을 모집해야 돼요. 주주들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이 회사의 주인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판매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사 주식을 A사의 주식을 사주세요. 이제 사시면 여러분들의 돈을 내가 이제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파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은 얼마 정도 할까요? 자본은 한 4천만 원 한번 해볼까요? 자, 4천만 원 했어요. 자, 이것도 사람들 주주들이 이 주식을 산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또 현금이 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막 운영을 했어요. 무슨 뭐 자동차도 사고 직원도 채용하고 건물도 임대를 하고 트럭도 사고 여러 가지 기계도 사고 막 다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기계 같은 게 들어오면 현금을 썼으면 여기 이쪽으로 현금이 오게 되면 이제 현금을 썼다는 뜻이에요. 현금을 쓴 거고 그 대신에 여기는 자산이 생기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이 까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같은 계정값을 여기서 까는 거예요. 까는 구조인데, 자, 여기서는 이 자동차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그런데 이 회사 A 회사가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좀 투자를 하려고, 자, A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쪽에 뭐가 들어오냐? 자, 삼성 주식. 자, 1,000만 원 샀다고 칩시다. 아이고, 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샀고요. 자, 그러면 내가 현금 쓴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회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삼성주도 되고, 이제 자기 A사주. 아, 하나 더 할까? 자, A주. 잠깐만, 좀 바꿔볼게요. 미안해요. 자, 이거를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삼성 주식. 자, 삼성 주식 500만 원. 500만. 자,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주식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거 한 500만 원. 나치를 샀어요. 뭐 이유는 그냥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자기 거 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얘는 현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채 있죠? 자, 요 부채. 자, 이 부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은행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회사는 되게 큰 회사라고 쳐보면요. 이 회사는 돈을 가서 은행 가서 이렇게 빌리는 것도 사실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가지고 저기요,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발행해서 해요. 자, 뭘 하냐면
회사채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회사채는 채권이에요. 채권 증서. 채권 증서를 발행하는데, 자, 회사채라는 걸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증서예요, 얘는. 자, 채권 증서입니다. 자,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 회사채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회사채는, 여기서 그려봅시다. 자, 회사채 이렇게 종이에요, 종이. 종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0,000원. 자, 액면가. 자, 액면가 10,000원. 10,000원. 자, 근데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자율 5%, 만기 4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 이자율, 만기가 써 있고, A 주식회사라고 써 있는 요걸 회사채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주고 한 장당 10,000원씩 해서 파는 거야. 그러면 돈이 회사로 들어오죠. 자, 여기 부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가 이제 회사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게 이제 자,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기업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죠. 아니, 일반적인 그런 대출도 받아요. 받는데 회사채만, 여기서 회사채만 중요하니까 회사채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까 자본은 뭘 발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식을 발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방식은 똑같아요. 주식을 사람들한테 팔고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얘도 회사채를 팔고 그게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자, 주식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주식도 이렇게 증서가 생겼는데 주식에는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액면가 2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20,000원. 액면가 20,000원. 액면가 20,000원이라고 할까?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걸 좀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액면가를 2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20,000원. 자, 그러면 여기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이 주식은요. 자, 10,000원. 자, 10,000원이고 여기는 이자율이나 만기 같은 게 없죠. 얘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거나 혹은 뭐 만기에 돈을 갚아야 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건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A 주식회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주식입니다. 자, 주식이 아니라 이게 주식 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자, 얘 지금 액면가 있죠? 이 액면가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액면가가 20,000원이니까 그냥 20,000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시장가는 뭐 18,000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8,000원이고 뭐 17,000원이고 뭐 어떨 때는 20,000원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자 지급받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약간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너무 약간 이거 좀 너무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식도 실제로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가 또 따로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한 10만 원 넘나요? 10만 원 정도 한다고 쳐봅시다. 자,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장가를 부르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게 증서를 실제로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액면가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는 또 따로 한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달리 가는 거예요. 시장가가 따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회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요걸 이제 좀 따로 두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회사채를 한번 그냥 일반적인 회사채예요. 회사채는 아까 뭐가 중요했습니까? 자, 일단 액면가. 자, 액면가가 아까 적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자율, 그리고 또 뭐가 적혀 있었죠? 만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액면가가 아까 뭐 한 10,000원이라고 할까요? 20,000원이라고 할까요? 자, 액면가가 20,000원이잖아요? 액면가가 20,000원이고, 이자율은 5%고, 만기가 4년이다, 라고 하면, 4년간 내가 이 돈을 이걸 만약에 한 1,000주 샀다고 쳐보세요. 1,000주. 이게 한 주당, 그러니까 하나의 채권당 20,000원이잖아요. 내가 이걸 1,000장을 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회사에 내가 얼마 빌려준 거예요? 자, 이게 1,000장. 자, 여기 뭐라고 할까요? 자, 1,000개. 그렇죠? 1,000개. 자, 1,000개를 샀어요. 자, 20,000원짜리 1,000개 샀으면 내가 이 회사에 얼마 빌려준 거죠? 2,000만 원 빌려준 거죠? 그죠? 2,000만 원 빌려줬으면 2,0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100만 원을 받고요. 4년 동안 이자를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4년 지나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2천만 원 회사에서 돌려받고 이 채권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회사채예요. 자, 회사채는 뭐가 좋을까요?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의 경우에는. 자, 회사에서는요. 자, 이건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얘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돈을 구할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장기간에 걸쳐서 4년씩 빌리니까.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서. 자, 그러니까 얘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회사채는 이래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회사채라면 자,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특별한 뭐라고 하죠? 신종사채. 자, 신종사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종사채는 여기서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 총 3가지를 설명하죠. 자, 첫 번째 거 전환사채입니다. 자,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는요, 또 거의 비슷해요. 자, 회사채랑 비슷한데, 여기에 권리가 하나 있다는 거야. 이 권리는 뭐냐면, 자, 내가 이거 이거 일반적인 회사채가 4년짜리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환사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3년 혹은 2년이나 3년을 보유했을 때, 보유하고 나서는 이 회사채를 그냥 회사채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랑 바꿀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주식이랑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전환사채 한번 해볼게요. 전환사채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자, 액면가 2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자율이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채 아까 5%였죠. 그쵸? 자, 근데 얘보다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을 왜 낮게 할까요? 내가 선생님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전환할 수 있다고. 전환에 대한 권리 가격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덜 주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가 선택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가격으로 매겨서 이자를 좀 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자율 3%, 자, 만기 4년까지는 똑같다고 해봐요.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이 뭐냐면 자, 3년 보유 시 보유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는 조건이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전환 가격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전환 가격은 10,000원으로 합니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 일이 되면 자, 선생님이 이제 한번 이거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갖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여기도 좀 비어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환사채를 내가 갖고 있어요. 자, 3년을 보유했어. 자, 3년을 보유해서 내가 전환권이 생겼어. 자, 그럼 내 선택권은 뭐냐면 그냥 사채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까? 라고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어떡하지? 하다가 자, 시장 가격을 봤습니다. 자, 시장 가격을 봤더니 당시에 내가 지금 전환하려고 한 시기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15,000원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당시 시장 가격이 15,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1,000개 산 건 똑같다고 할게요. 자, 얘도 1,000개 샀어요. 자, 그러면요. 내가 그냥 유지하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자 3%니까 몇 개 아까 2천만 원이에 3%면 6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매년 60만 원씩 받으면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안 팔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전환을 했다 칩시다. 전환하면 일단 몇 주가 되는지 봐봐요. 자, 몇 주가 되냐면 액면가가 요 사채의 액면가는 2만 원이었는데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전환사채 1,000개 갖고 있었죠. 이게 전환사채 1,000개 갖고 있었죠. 자, 얘는 어떻게 바꿨으면 행사 가격이 10,000원이었으니까 2,000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전환사채 액면가 2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한 장당 주식 2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2,000주의 주식으로 바꿨죠? 자, 바꾸자마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꾸자마자 팔면 한 주당 5,000원씩 수익이 남죠.
그쵸? 그래서 얘가 5,000원씩 수익이 남고 이걸 2,000주 팔았다 하니까 1,000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알겠어요? 자, 1,0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른 바꿔야겠네 하고서 얼른 바꿔야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전환사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전환사채 부분을 읽다가 학생들이 뭘 궁금해 했느냐면, 자,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세 번째 문단 딱 중간 정도예요.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그럼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전환사채 2만 원짜리 1,000장 샀잖아요. 그렇죠? 1,000장 샀죠? 그래서 총 2천만 원. 이거 2천만 원이라고 써보자, 이게. 자, 2천만 원어치 2천만 원짜리 전환사채 샀죠? 자, 그럼 요걸 갖고 한번 볼게요. 요걸 갖고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왜 2천만 원이라고 했지? 똑같이 해보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이해만 하면 되지. 자, 전환사채는 내가 이 채권을 포기하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죠?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서 돈 2천만 원 꿨잖아, 얘네가. 근데 내가 그걸 주식으로 전환한다 했지? 그러니까 난 이제 너한테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 되는 거야. 나 채권자에서 투자자로 변신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2천만 원어치 이 채권은, 회사채는 사라지고요. 자본금이 6천만 원으로 늘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천만 원으로 늘었어. 요 2천만 원이 이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전환사채를 지급하느라 얘네가 주식을 새로 2천만 원어치 발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였거든. 수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만 원짜리를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2,000장을 추가해서 액면가 만 원짜리를 2,000주 추가 발행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부채는 까지고 자본금이 6천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제 이 채권을 소멸시키고 주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회사는 나한테 돈을 갚을 의무는 사라졌고 나도 이자 같은 거 못 받아. 왜냐면 나 지금 채권 포기했잖아. 그 대신에 주식으로 바꾼 거죠. 왜?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뭐야? 약간의 위험성은 올라가지만 뭐가 좋겠어요? 이게 매매 차익도 먹을 수가 있고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런 권리로 바꾸는 거죠. 자, 이게 전환사채예요. 자, 이해 가시죠? 선생님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거라서 그래요.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다? 왜 이거 전환을 했는데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금이 왜 늘어나는 거지? 막 이러는 거야. 자본금, 이게 여기 있는 돈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이 돈은 그대로 있고 빌린 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혹시나 너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내신으로 문제를 내시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얘를 문제 내실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요. 모르기를 바라세요. 자, 다음에는 교환사채라는 겁니다. 자, 교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사채는요. 똑같이 써 있습니다. 자, 액면가 2만 원. 자, 이자율은 똑같이 아까 원래 일반적인 회사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이자율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3%, 그래서 얘는 좀 낮죠, 얘가. 만기 똑같이 4년. 자, 얘도 추가적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3년 보유할 경우에 교환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권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전환사채는요, 처음에 이 전환사채를 살 때, 여기 이 전환 가격,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때의 비율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교환사채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이걸 뭐야? 교환권이 가능하다. 교환권을 갖고 있다. 3년이 지나면 교환권이 생긴다. 이런 조건이 써 있는데, 뭐와 교환을 하는 거냐면,
A 회사에서 이거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미안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자, 여기 부채 2,000원, 2천만 원, 자본금 4천만 원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가 이 교환사채는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A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요 삼성주나 자기 회사에 있는 주식 이거 사서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얘랑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금도 안 바뀌고 부채는 줄어들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유해서 하는데 얘가 여기 지금 총 1000주 갖고 있으니까 2천만 원 있는 거잖아. 얘도 그렇죠? 얘도 2천만 원이죠? 똑같이 2천만 원 안 써도 되죠? 2천만 원어치를 얘가 지금 교환 사채를 갖고 있잖아. 지금 요 부채가 지금 2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치? 자, 이거를 아예 여기 있는 얘네들이랑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잘못 썼다. 그치? 잘못 썼네. 아이씨. 잘못 썼네.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게 일부만 하면 어려우니까 전체로 다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걸 좀 바꿔볼게. 미안해요. 자, 이거를 삼성주도 1,000만 원. 자, A 주식도 1,0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근데 숫자를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죠? 자, 다시 삼성주 1,000만 원. 자, A 주식도 1,000만 원. 자, 그래서 이게 아까 현금 1,000만 원 나갔었죠? 현금 2천만 원 나갔죠. 2천만 원. 이렇게 바뀌어서 2천만 원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교환권을 100% 다 전환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사라지느냐? 부채가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전환사채랑. 얘도 영원됩니다. 왜냐면 나 이제 채권자 아니야. 나 이거 너희들한테 다 갚았다고 칠게. 그 대신 뭐 내놔? 얘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내놔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자, 삼성주 1,000만 원, A주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사라지게 하고 요거 1,000만 원 없어진 건 어떻게? 여기 부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부채는 까고요. 부채는 까고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이 교환 자체는 얘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아까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얘는 이렇게 얘네가 갖고 있는 삼성이나 A 회사의 주식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걸 가격을 무슨 뭐 시장가로 받겠다, 뭐 액면가로 받겠다, 뭐 이런 조건이 전환사채는 미리 달리지만 얘는 미리 달리진 않아요. 미리 달리진 않고 그냥 이 가격대로 저기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쟤네가 산 가격에 근데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안 써 있어요. 이 교과서는 안 써 있는데 얘가 한 3년 동안 보유를 했잖아. 얘네가 산 가격, 얘네 회계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주식,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 때는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자, 이게 교환사채예요. 교환사채도 어렵지 않았죠? 자, 이것도 원래대로 또 돌려놓을게요. 아이씨. 이게 가뜩이나 정신없는 사람이 말이야. 요거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자, 어렵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해놓을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현금 2천만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요 전환사채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자, 액면가 2만. 액면가는 자, 이자율 3%. 자, 똑같이 일반적인 이 회사채보다 낮아요. 자, 3%. 자, 만기 4년.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조건이냐? 3년을 보유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신주 인수 가격은 똑같이 10,000원으로 한다. 얘랑 똑같이 합시다. 제 전환사채랑 10,000원으로 한다. 자, 이리 보면 신주인수권부랑 전환사채가 너무 비슷해 보이죠. 그쵸? 근데 아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얘는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였죠. 그게 아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부채를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신주인수권부라고 하는 건 얘네가 자본금을 늘릴 때, 그러니까 주식을 더 발행할 때 있죠?
주식을 더 발행할 때 그거 나한테 우선적으로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여기한테 회사에다 돈을 빌려줘주고 너가 증자할 때,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릴 때, 주식을 더 발행할 때 그 주식을 나한테 우선적으로 넘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주 인수권부 자체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3년을 보유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신주 인수권을 10,000원에 행사한다 했잖아요. 얼마치? 2,000만 원어치 행사한다고 했으면 자, 3년이 지나면요. 부채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왜냐면 얘 채권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얘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추가되느냐? 자본이 2,000만 원 추가돼서 총 6,000만 원 됩니다. 얘가. 자, 6,0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현금 2,0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신주 인수권을 한다고 하면 부채는 그대로 갖고 있고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도 추가로 2,000만 원 더 사는 겁니다. 더 사는 거예요. 요 2,000만 원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채가 그대로 있으니까 상환 압박도 없죠. 게다가 이 주식을 새로 이 사람한테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 기준상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요 왼쪽에 총액, 들어온 현금의 총액이 변화가 없는데 이 신주인수권부는요. 이거 돈을 지금 주식을 더 발행해서 돈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신주인수권부 자체예요. 구분하시겠죠? 전환사채랑 되게 비슷한데 전환사채는 자기의 채권인 부채를 요 자본으로 전환해서 6,000만 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추가로 2,000만 원 늘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아휴, 글씨가 참. 선생님 설명이 이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부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게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거든요. 비분리형과 분리형이 있는데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는 자기 채권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는요, 채권은 채권대로, 그 다음에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대로 따로 팔 수 있는 게 분리형이고요. 비분리형은 내가 만약에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싶으면 이 채권을 같이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채권과 이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비분리형이라고 하고 따로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사실은 이제 요거만 이해를 하면 몇 가지 문장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이해해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문장이 조금 약간 의문이 있다고 했던 게 아까 왜 자본금이 늘어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사의 주식, 다른 회사의 주식 이게 뭡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내가 아까 했던 거랑 너무 이렇게 비슷해갖고 안 지웠어. 안 지우고 그냥 이걸 이용하려고요. 자, 아까 하나 이자율이 아까 3%라고 써 있었는데 이거 5%로만 바꿨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땡땡 기업이 2020년 1월 2일에 발행을 했고요. 2021년 1월 2일 날 이거 투자자 값이냐? 투자자 이름 뭐냐 얘? 투자자 이 값이가 이렇게 샀죠. 18,000원에 샀어요. 이 전환사채를 하나당 18,000원에 샀습니다. 싸게 잘 샀죠. 원래 이거 액면가 20,000원짜리잖아. 근데 18,000원에 샀는데 이런 일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장가가 떨어져. 이거 시장가잖아. 시장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무슨 뭐 시중에 돈이 막 투자 상품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얼른 팔아서 주식 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얘가 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월 2일 날은 이제 이게 거기 봤더니 19,000원으로 올랐네요. 다시 주식 수익률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 채권에 그냥 안전하게 투자할래 이런 사람들 좀 생겼나 보죠? 그래서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채권 시장도 꽤나 활성화돼 있어요.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실제로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전환사채거든요.
자, 전환사채인데 전환가격 10,000원이라고는 써 있어. 근데 현재 시점에 시장가는 안 나와 있거든. 이때 시장가가 나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분석을 할 텐데 여긴 시장가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1번 보기. 투자자 갑이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군. 자, 이거는 당연해서 내가 설명 안 할게요. 2만 원 곱하기 5%니까 100만 원이잖아. 그치요? 이거를 지금 이 갑은 1년이 지나고 샀잖아. 그치? 지나고 났기 때문에 얘가 이거 매년 받는 돈이고 이거 3년 받겠죠. 그쵸? 4년 만기인데 1년 지나고 샀잖아. 그치? 그래서 이자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기는 약간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투자자 갑이 2022년 1월 2일에, 자, 이 시점이네. 현재 시점이에요. 전환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매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군. 자, 매매 차익 당연히 100만 원이죠. 그쵸? 지금 현재 가격 19,000원. 자기는 18,000원에 샀잖아. 그러니까 1,000원. 한 장당 1,000원. 곱하기 1,000장 1,000개 여기 쓰니까 100만 원이지. 자, 이게 매매 차익이니까 이거 2번 보기는 그렇죠. 이거 1번 보기였고 2번 보기가 이렇잖아요. 그치? 자,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9,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투자자 갑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더 늘어나겠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자, 3번. 자, 이거 2만 원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한 장당 2장 받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원래가 10,000원 분의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당 하나당 2매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거 9,000원 되면 어떻게 돼요? 9,000원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몇 장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 이 2매 얘는 2.2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네. 2.22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받지. 그렇지? 이건 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 야, 이거 보기가 이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현재 땡땡 기업의 주가가 11,000원이라면 투자자 갑은 전환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높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번. 자, 4번 보기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2,000개. 자, 지금 이거 전환하는 거 2,000장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거 맞죠? 자, 액면가 2만 원짜리가 전환가격 10,000원이니까 채권 하나당 주식 2장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000장, 2,000주라고 할게요. 2,000주죠. 자, 곱하기 얘가 지금 그러면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볼게요. 자, 얘가 지금 18,000원에 샀어요. 이거를 2만 원에 안 사고. 그러니까 18,000원짜리를 2장 받는 거죠. 그러니까 18,000원에 샀는데 주식 2장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장에 이 사채 18,000원짜리를 주식 2장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주식 한 장 얼마야? 9,000원이네요. 그치? 그래서 지금 11,000원이라고 하면 빼기 한 장당 9,000원에 샀잖아, 이 사람이. 그치? 전환했으니까 자기 한 장당 18,000원에 샀는데 2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식 한 장 9,000원인 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몇이야? 2,000원이죠. 그래서 총 400만 원. 자, 400만 원의 이 매매 차익이 발생해요. 전환해서 팔면. 그치? 자, 근데 아까 그냥 팔면 얼마였어? 100만 원이었잖아. 그냥 팔면 100만 원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1,800만 원 분의 수익이잖아. 1,800만 원 분의 100만 원이나 1,800만 원 분의 400만 원이니까 얘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맞고 5번 전환사채의 가격이 현재 금액에 고정되어 있고 투자자 갑이 전환사채를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액은 300만. 이익의 총액이라고 했어. 야, 여기 이익의 총액이라 했으니까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거야. 자, 5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기에 2천만 원 받죠. 얘가 2천만 원 받잖아요. 그쵸? 일단 만기에 자, 자기는 지금 1,800만 원 들었어요. 자, 1,800만 원이 비용이에요. 이게 1,8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총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봐봐. 자, 이자 수익 얼마죠? 3년간 100만 원씩 받잖아. 그러니까 300만 원이네. 그치? 자, 만기에 얼마 받아? 만기에 이거 2천만 원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치? 2천만 원 돌려받죠? 그러니까 총 2,300만 원이 이익이죠? 2,300만 원 이익이고 1,800만 원 빼면 500만 원 수익이잖아. 맞죠? 5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300만 원 썼으니까 5번이 잘못된 거지. 그치? 자, 요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게 쓰니까 이게 쉽죠, 이거?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어려워요. 직접 하면 어려워요, 꽤. 아니, 여러분 다 잘하겠지만 요게 이 조건들에 맞춰야 돼가지고 신주인수권부라고 하면 채권은 그대로 두고 이제 신주를 사는 거라서 뭐 회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극강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얕보지 마시고 이거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아까 요 회계 이거 기준 쓴 거 있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 내면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 예전에 회계 공부해 본 적 있거든요. 회계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